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양 성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이셀아빠 송철입니다. 요즘 금융 환경이 점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좀 시스템도 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뭐 자산 관리를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금융인들이 일선에서 고객분들을 많이 접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뭐 보험상품 가입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 그 에설 아빠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들 이익을 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제 공짜로 상담을 해주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상담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제대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설계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면 되는데, 절대적인 상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품을 제안하고 판매하는데 좀 급급한 게 아니냐. 그래서 상품 위주로 되다 보면 제대로 된, 정말 저게 나한테 맞는 거야 이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 수익률 높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업계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표 대표님은 네. 뭐 이런 것도 이런 점 좋아하시잖아. 우리 바른 금융 문화를 선도하시고 있으신데, 이런 간행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고쳐질 수 있고 그런 부분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그냥 누구가 관여돼 있나라고 옛날에 한번 따져보니까 정부 관여돼 있고, 예, 기업체 관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스스로가 관여돼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또 금융기관을 중개해주는 뭐 금융인들이 있고, 요 다섯이 주체다라고 보면 이 다섯이 다 각자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목에 잘 돌아가면 금방 변화가 올 테지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선 단순해요. 금융인인 저는 저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듣는 저희 청취자분들은 나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도 좋은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 재형저축, 예,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예, 그 다음에 근로자 우대저축. 그래서 직장인들이 자산 불리는데 아주 그냥 적절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신 세상인 거죠. 그래야 당하시지 않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뭉치님이 열심히 이렇게 팟캐스트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니까 참 짜고 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국민연금도 그 인양선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하고, 제대로 된 컨설팅, 아니 제대로 된 지식 전달이 필요한데, 잘못되고 오인되고 이걸 또 악용하고 그래서 또 피해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3번에 걸쳐서 국민연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오신 우리 에셀 아빠님 아주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팁을 주시니까 감사히. 한 번도 그쪽에서 저희 쪽에 보내진 않았는데 늘 오셔. 참. 이런 진짜인 줄 알아요. 저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게끔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또 국민연금 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 이제 자격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저번 방송 마지막에 추후 납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후 납부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4일 동안 2,000명이나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이 추후 납부라는 제도, 이 단어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이해 안 되실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전의 방송들을 먼저 청취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추후 납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과거에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경력이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납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이제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후 납부를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니까 그 연금 자격 수급 자격 요건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추후 납부 급증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슈입니까? 이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들은 항상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도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전업주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어떤 공적 연금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경력당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편이 조기에 사망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본인의 은퇴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이제 연금액을 어찌됐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격 조건을 수급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길을 열어줬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예상됐던 부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정도 여자분들이 넘어가시면 4명이로 된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상담 때도 듣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제도나 이런 걸로 보면 국민연금 남편이 만약에 혼자 일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남편 이름으로 돼 있을 테고 퇴직연금도 기업 다니는 게 남편이니까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꼭 하시라는 개인연금의 그 연금저축 계좌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남편 이름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후자금이 다 남편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연금을 본인 아내분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출발점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국민연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이렇게 주 한 번에 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즌 1 때 꼰대랑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더라도 부부형도 좋은데 부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금은 각자 준비하자라는 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게 맞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 준비, 은퇴 설계를 하는 게 당연한 정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환 일시금이라는 또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설명드렸던 것 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적이 바뀐다라거나 아니면 이민을 간다라거나 아니면 실제 60세가 됐는데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라거나 이럴 때는 일시금으로 받는데 이렇게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그 가입자 자격을 이제 재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일시금으로 내가 수령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걸 반환하게 되면 연금을 내가 또 수령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실제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상담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 계셨던 분이 상담을 잘 해주신 거죠. 국민연금공단의 이제 직원분들이 마치 저처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 일정 정도 반환 일시금을 하시고 지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신데 그게 한 60만 원 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제가 이렇게 용돈을 아주 자주는 못 드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 꾸준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그 반환 일시금 반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연금을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불입했던 기간에 이율이 셌던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때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7%, 8% 이렇게 이자율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자율을 내가 이자를 주고 내가 일시금을 반납을 했는데 내가 조기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냈던 돈보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이자 그리고 내가 이걸 연금을 수령할 때 어느 정도 수령하면 내가 원금 이상이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상담 이후에 한번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결정하셔라. 이건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얼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 국민연금 그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주는 조직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표 대표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랑 긴밀하게 뭐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예, 뭐 그 전화로 물어보셔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고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꺾이는 건 없겠다. 꺾기는 없죠. 꺾기는 없는데 대충 해주나? 그런 건 있죠. 아니죠.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는데 예, 공공기관인데 왜 예, 잘해주시는데 뭐 저희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임의가입 얼마만큼 하면 좋냐. 최고치까지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견해는 갖고 계신 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낸 돈에 대한 혜택으로 보면 많이 낼수록 그 혜택이 좀 줄어드는데 네, 국민연금을 저희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텐데 나머지 제도 안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에셋 아빠님이 또 퀴즈 한 개 들고 오셨네요. 네, 이게 이제 실제 그 국민연금 라이프 하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연금을 내가 내는데 그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그 한 명 죽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짜증나지. 유족연금 얼마 받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공무원일 때 둘 다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한 명은 국민연금, 한 명은 공무원연금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조금 다른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을 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건데 몇 %를 수령하게 되냐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일 때는 수령액의 40%.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에서 20년 사이일 경우에는 수령액의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6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남편분이 가입 기간 25년 국민연금 그리고 100만 원을 받고 계셨고요. 아내분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러다가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면 아내분이 얼마 유족연금을 받게 되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은 중복급여를 수령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본인연금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만 본인연금을 선택할 때는 유족연금의 30%를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100%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본인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 30%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사실 선택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유족연금 100%면 남편분이 100만 원이고 가입 기간이 25년 됐으니까 60%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족연금 100%면 6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아내분 본인연금 50만 원 플러스 유족연금의 30%니까 60만 원에 30%니까 18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68만 원을 받거나 당연히 큰 금액이니까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150만 원 받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이 이제 6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분들의 국민연금이 없거나 아니면 작은 게 일반적이니까 둘 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조금 여자분들 위주로 좀 연금액을 마련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슈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임의가입하는 게 손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먼저 덜컥 죽으면. 근데 조금 전에 이 제도가 저희가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라는 제도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사회 전체의 국민연금이 형평성을 감안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못 받게 하는 제도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 연금을 그대로 선택했을 땐 유족연금의 30%는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20%에서 30%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여론의 추이는 이 중복 지급률 30% 주는 걸 더 높여야 된다는 이슈랑 아예 이렇게 그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이슈도 계속 사회에선 얘기되곤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저희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었던 국민연금 자산 자체의 고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으나 제도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예, 임의가입 당연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다시 또 확인이 됩니다. 자산 운용.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 사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케이스. 네, 둘 다 공무원연금 200만 원씩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이 50%. 이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거죠. 국민연금은 본인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 줬지만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의 50%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연금 2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남편분이 200만 원 받다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족연금이 200만 원에 60%가 나오는 것을 또 이제 절반 50% 감액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6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260만 원을 아내분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약 한 35% 정도가 감소하는 네, 결과치가 나오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남편분의 가입기간 25년이다 이렇게 되면요. 법이 다르게 되면 유족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연금 200만 원 플러스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100%니까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 2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설명드리니까 대박이야 이러던데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뭔 대박이에요. 어쨌든 제도가 다를 때 연금 감소율이 가장 적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이게 그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외래어냐 수학 시간이냐 이렇게 받아줄 수 있으신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강의안 그 올려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강의안 보시고 시청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리스크는 있죠. 이게 결국은 그래도 연금이라는 게 내가 장기간 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못 돌려받는다면 짜증날 것 같아요. 예. 이쪽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조기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아들이면 내가 자녀면 그냥 유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실제 국민연금 법상 유족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분 유족이 맞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혼을 하셨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는 이게 원래 19세인가 이랬었는데 조금 올라가지고 25세 미만인 자녀가 있거나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5세가 넘은 자녀들만 있다 그럼 유족이 아닌 거예요. 연금 법상으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유족으로 보고 손자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조기에 사망을 해버렸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가 다 성장했다 부모님 안 계신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실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을 한 달 받고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유족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손해보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염두는 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만 가지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말거나 안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전 모르잖아요. 제가 한 달 받고 죽어서 아깝고 뭐 이런 게 전 같잖아요. 예. 저승에서 아우 국민연금 아까워 뭐 이렇게 되려나?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 제도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굳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니다.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이슈 있지 않나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숨기고
그렇죠. 계속 연금을 받는 케이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발생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예. 또 이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이래야겠다. 야, 오늘 방송 들으니까 야, 추가 납부 이미까지 안 해야 되겠네 이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전 시간 방송 잘 청취해 보시면 아마 좋은 또 그 의사결정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깔끔하게 세다빠님이. 네네. 일단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60세 이전에 이미 가입하셔가지고요. 그 이후에 60세 넘어가셨을 때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10년의 어떤 그 가입 기간을 채우시게 되면 수급 자격을 충족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이긴 한데 내가 10년을 납입을 안 해서 수급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전에 일시금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 자격을 재취득하신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되 이자는 좀 체크해 보자. 그리고 추후 납부 제도. 그러니까 과거에 낸 이력이 있고 지금 내가 국민연금 내고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수급 자격 요건 10년을 충족을 시키면 되고요. 10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물론 이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이 있는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가입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도 가입제도보다도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15년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하면 좋은데 다만 무조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반드시 실제 연금을 계산해 본 다음에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결정을 하시면 전체적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야, 역시 프로 강사, 프로 방송인답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연금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연금 어찌 보면 3층 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인 거죠.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초지식 습득하시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생각도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도움되는 수급의 증액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 본인한테 잘 적용하셔서 행복한 은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스트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